마음이 많이 착잡하시겠네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 외에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네. 그러면 공직자들은 한 측면에서는 행운이기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 한 세계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주변 세계를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시인은 아닌데 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보면 예. 많은 후회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리지만 과장님보다 한참 후배이긴 하지만 제 2의 인생을 정말 멋있게 설계해서 우리 인생 100년 세계라고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100세 시대. 나머지 남겨진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가시면 그게 더 그 33년의 세월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창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슬레이트가 성면 예. 발암 물질 때문에 굉장히 처리 작업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보면은 그 2016년에 2억 9,900만 원, 네. 그리고 2017년에 보면 2억 9,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2016년도에 보면 89가구,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87가구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움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성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있나요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남겨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할 비용으로 보자면 대강 어느 정도가 있어야 여주시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다 철거될 수가 있나요? 예산상으로요. 예.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한 5,840 세대 정도 있는데 주택, 창고, 축사, 공장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거가 산정하기가 산정을 상당히 좀 어렵죠. 안 해봤습니다. 예. 근데 5,840 네. 호나 되나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가구는 어느 정도 되죠? 주택은 4,256세대 있습니다. 4,200이요? 네. 이제 꼭 일률적으로 어떤 그 규격을 가진 게 아니고 조그만 집도 있고 큰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주 지금 시내로 보면 여주 전체로 보면 주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는 형태의 집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성면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으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거 철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지점들 아닌가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한 측면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본인들이 지붕을 다시 이어낼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지붕 개량을 집 수리를 해가지고 좀 형편이 어려운 집들 그 개축이 안 되는 집들은 내놓은 경우에 방치되는 거 그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지붕들, 그러니까 가령 바깥채라든지, 네, 바깥채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이런 부분을 털어서 없애는 게 용이한 부분을 지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 그걸 못하는 분들이 내놓은 게 그러니까요. 있어요. 더러더러 그런 거를.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그거는 철거해서 없애주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없애주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주거하고 있는 형태를 개선해 주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제 주거 개선은 본인들이 이제 개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폐기물을 같이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지붕 슬레이트로 나오는 거는 주로 이제 방치되는 것들 그 산에 몰래들 갖다 버려가지고 이제 방치되는 것들을 우선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이해해요. 예, 과장님 예, 말씀하시는 거 예.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도 강천 갔다 이렇게 오면서 그 마을에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집 정도에서 살아도 좋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제가 가리킨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순간적으로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거하는 형태인데 아, 좀 뭐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부분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종합 계획은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저기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5월 말까지 기준을 해서 87가구를 지원 완료를 했고 우리가 저 28가구를 또 철거를 완료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형태 그 해로 그 철거죠. 비용이 부담이 어려워서 철거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그 해결 방안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폐비닐 공동 집화장 설치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에서 그 폐비닐 공동 집화장 네. 이거에 대해서 요청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신청은 저희가 일전에 이제 받았는데 6개면에 17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 70%하고 시비 15% 30%하고 해갖고 5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3,500 세워 있어갖고 7개 마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5개면에서 17개 마을이 17개 마을이 네. 있는 신청을 한 건데 실제 17개 마을을 다 못 해주고 7개 마을밖에 네. 못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후로도 이것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예. 신청이 계속 늘어나서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폐비닐이 쌓인단 말이죠. 네. 수거 원칙, 수거 기준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나요? 폐비닐은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득 차야 꺼내가는 건지 아니면 차는 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돌면서 수거를 하는 건지 수거 방식, 시기, 기간 요거를 좀 알고 싶어요. 그건 그 전에 저기 그 농어촌 재활용 그 센터가 있어 그 그런 그렇게 갔는데 네. 지금은 알아. 그 전에는 그래 저 해서 가져갔는데 요새는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그 수거 업체에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바로 가져가는데 따로 그 비닐이 그렇게 수거가 되면 아마 일종의 좀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공동 집화장만 지어주고 예. 그거는 마을 이장들이 나머지는 관리한다. 예.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처음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폐비닐 수거하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사실은 이거 얼마 키로당 얼마씩 이렇게 네. 보조해주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이기는 하지만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 아니라 어쩌면 주거 지역이 거의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244호가 살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0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밭도 많지 않고 그래서 폐비닐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제 마을 해관에 이렇게 지나올 때 보면 그 쌓여 있는 비닐의 형태가 항상 그 수준에 있으면서 거의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업체들은 뭐냐면 일정하게 양이 쌓이지 않으면 장비가 와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 집화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치해 주는 거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요. 17개 마을에서 7개 마을을 해줬는데 다 필요하니까 사실은 신청을 하겠지만 적어도 집화장을 설치해 줄 때는 농경지 네. 특히 밭의 면적 네.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
양이 돼서 네. 신속히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죠. 집화장 설치 기준. 가능하도록 저기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 게 아니라 자책령 과장님한테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삼계동 이쪽 시내라고 하는 네. 삼계동의 환경주무관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 읍면동에 환경주무관 뽑는 거는 자책령과 소관인가요? 인원 전체적인 수급 관련은 자책령과에서 그렇죠. 저기, 예, 관리를 하고요. 네. 저희는 그 개별적으로 그 인원이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정된 인원을 채용하는데 그러면 가령 다른 읍면동의 그 환경주무관 관리는 그 자원관리과장님이 하시나요? 자원관리과에서? 읍면동에는 저 각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하죠. 그러니까 삼계동에 대해서 삼계동은 저희가 관리를 그러니까 하죠. 예. 거기만 자원관리과장님이 하시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의 예, 예. 그 관리 상황이죠. 그래서 자원관리과에 물었어야 되는데 그 환경주무관이 부족 상태를 판단이 파악할 수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삼계동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그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보면은 좀 적은 것 같고, 또 인력 전체적인 인력이라 보면 저기 저 자책령과 쪽에서 보면은 인력 수급 문제가 또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기 전체적인 저걸 좀 알아보고 청소 수거 체제를 좀 알아보고 해서 용역비를 한번 세우려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시정연설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고, 네. 그렇죠? 기업은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절대 만들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 줄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좀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럼 이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측면을 우리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우리 여주로 보자면 여주시가 어떻게 그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이거를 정말 고민해야 할 상태 그 지점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길거리에 공초, 담배꽁초를 마구 버리게 해요. 휴지도 버리게 해. 단속 안 해. 우리는 단속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느냐고 물었더니 버리고 나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환경 그 미화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주워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별로 계속 청소를 하니까 버리고 줍고 그래서 도시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여기 코카콜라 네. 이런 데서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병에 담배꽁초도 버려달래. 예전에는 뭐냐면 담배꽁초 꺼내고 뭐 이래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막 이런다 그랬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병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냐는데 안 버린다는 거야. 그럼 병이 깨끗해가지고 아줌마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참, 그 옛날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정말 이제는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좀 지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예. 그 인원을 고민할 때 제가 이제는 좀 쫌생이 같아서요. 제가 좀 그 쫌생이라서 아주 작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특히 여주시 환경에 대해서. 돌아다니면 오늘도 오면서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보니까 도로변에 쓰레기들이 쫙 있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저거 왜 못 치울까? 예? 적어도 삼계동 지역이라고 하면 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3명 정도의 그 무기계약직이 됐든 어떻게든 환경주무관을 채용해서 한 동에 한 분씩 하루 종일 그냥 쓰레기 줍는 거, 널려져 있는 쓰레기 제거하는 거, 이래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열심히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그 효과성이든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시간 내에 근무 시간 내에 환경주무관들 근무 시간 내에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걸 위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감시 감독을 좀 더 한다든지 해갖고 인원을 더 투입시키다든지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감시 감독을 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부족하다고 네.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방면을 좀 찾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음식물 처리장인가요? 네. 거기 음식물 처리장에 갔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민원이라고 하는 거, 민원이 이전에는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냄새가 많이 제거돼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민원 제기를 주민들이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그 소장님이신가요? 관리소장님한테 네, 네.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면을 좀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성구 팀장님한테도 그랬나 누구 팀장한테도 그랬나 그 마을 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가져라. 막걸리 몇 병 들고서 마을에 가면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도 듣고 불만 사항도 접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그 제기되는 민원을 완화시키거나 해결 방안을 찾거나 그래서 같이 산다는 그 생각을 줌으로써 그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해나갈 직원들이나 그 회사 이쪽에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 의원님 말씀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소통하고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또는 그 범위 이런 거를 좀 더 넓혀 나갔으면 갈등 관계가 좀 더 원만하게 좀 풀릴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공직사회에서 많이 예, 그 경직돼 있는 부분인데 좀 그래서 담벼락을 허물어서 주민의 요구나 바람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예. 조건으로 좀 발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3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과장님 저는 그 가축 분뇨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제 통과된 거니까 별 큰 관심이 없고요. 예. 그리고 빗정오염, 정오염 뭐 크게 관심은 없고요. 뭐 이거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주에서 오염 총량제가 실시되는데 사실은 아까 분야별로 총 부하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주가 균형적인 발전을 해나가는데 어느 한 부분의 부하량이 그 초과돼서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또 다른 부분이 그 개발이 되거나 이런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리석게 행정하진 않겠죠? 예.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그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축산 분뇨들 이 부분을 비점오염원으로 처리하면 이 그 결과는 그 부하량이 그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지금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환경부 쪽에서는 축산계가 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오염 총량을 배분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그 사후 이행 평가라는 제도를 둬서 그 사후에 이제 평가를 해서 그 안에 오염 총량 배분 받지 않은 시설까지 전부 어떤 그 부하량 산정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뭐 관리상의 문제고 제도적인 문제지만은 그래서 사후 이제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사후에 그것도 이행 평가에는 그 배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염 총량이 부족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주 쉽게 예. 그냥 궁금한 부분이에요. 예. 가령 지금 축산 분뇨 그러니까 그 소 예. 예?
축산 분뇨가 오수 관로를 통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비율이 있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볼 때도 그 분뇨가 오수 관로를 통해서 그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가 된다. 예,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건 없는데요. 여주시에 가축 분뇨 그 처리장이 있고요. 또 이제 돈분 그 분뇨 처리장이 이제 삼교리하고 그 당산리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리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축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냥 가축 분뇨 처리장으로 이동되는 거지. 예, 우리가 얘기하는 운송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우리가 있습니다. 생활하수 나오는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오수, 오폐수 네. 이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이제 예, 설명하실 수 별개로 있는 좀 돼 있습니다. 거예요. 축산 분뇨 처리하던 그 축협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인 거고. 그런 처리 시설이라기보다는 자원화 시설, 자원 축산 재생, 분뇨 자원화 시설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원화하는 거고, 실적으로 축산 분뇨는 뭐 현대 그 수질로다 이렇게 처리가 100%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 고농도의 물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요즘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제 부딪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두 의원이 이렇게 뭐 쟁점이 돼서 부딪히는데 저는 그 결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 맙시다. 예? 이래서 사실은 세상을 바꾸려면 그 음식도 조절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들어가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전문가는 아니니까. 예. 도시과에 네, 경관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경관팀의 역할이 뭐죠? 경관팀이 이제 저희가 주로 옥외 광고물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여주시 전체에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경관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자꾸 도시미관 관리단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시 말해서 여주시를 새롭게 디자인하자 이런 주장이란 말이죠. 예, 예. 이제 그러한 역량을 그 경관팀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 포괄적이고,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볼 때 이제 새마을가에 국토미화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국토미화팀. 주요 도로변에 경관 사업을 하고, 뭐 담장 개량을 하고, 뭐 지붕 개량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도로변에 가시되는 모든 부분에 대한 그 경관에 대한 그 사업, 그다음에 그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 뭐 사업도 다양하게 어떤 경관을 개선했던 그런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부서가 과거에 새마을과의 그 도로변 경관 그러니까요. 담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있었다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경관팀에서 여주를 다시 디자인한다. 여주만을 특색 있는 도시로 굉장히 미적 감각이 있는 도시로 누가 봐도 부러운 도시로 이렇게 디자인해내기는 지금의 경관팀의 역량 가지고 해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예, 어렵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보면 뭐 제가 얘기하는 도시미관 관리단을 만든다고 하면 디자인 전문가도 될 테고 예. 아트 예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학을 또 전문으로 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여주 전체를 정말 전문가들이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주시라고 하는 만의 특색이 있는 도시라고 판단이 되나요? 저희는 경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점 그 경관 구역을 저희 이제 주요 물론 그 동 지역은 많이 이제 그 건물도 많고 그렇게 경관을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여주시만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도 잘 아시는 그런 바와 같이 저희가 수변 경관이라고 크게 볼 수 있고요. 또 농촌 어떤 경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타도시와 비교해서 가장 자원이 우수한 그 수변 경관은 좀 갖고 나가고 저희가 이제 야간 수변 중에서도 야간 경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도 경관 관리를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수변 경관, 예. 농촌 경관. 예.
그다음에 우리 도시 공간, 예. 도시 경관 이 세 부분이 정말 조화롭게 만들어서 여주시만의 특색이 있는 그 도시미관 경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 가령 저는 아쉬운 게 가까운 도시에 가보면 여기 굉장히 그 잘해놨네. 뭐 꽃길도 잘해놨네, 화단도 잘해놨네, 어떤 꽃의 군락지도 잘해놨네. 이런 게 이제 특색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어떤 전문 부서도 없었고 전문가도 사실은 없었던 시절인데 저희가 그 경관 그 디자인직을 전문직을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는 이제 출산 휴가를 들어가 이제 공석이입니다만은 그런 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떤 전문성을 갖는 그런 그 징절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에게 평화로움과 아름다움과 그 낭만과 여유 이런 부분을 제공해줘서 여주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종합적인 노력이 없음.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뭐 단체장님이 요지부동이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좀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누가 수장이 됐든 아니면 이거를 정말 동의하는 부분들이 도시미관관리단을 계속 만들어서 여주시만을 특색 있는 도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점심시간이라서 일단 오후에 질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화 잘 되고 있으신가요? 예, 잘 되십니다. 이렇게 현수막 우리 저기 의정의 날인가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논의하면서 이 가로이 현수막 하는 거는 네. 좀 여주시에서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고 되게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는 그 현수막은 원천적으로 그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즉각 이제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 뭐 이렇게 프랑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거 아닌 거가 아직도 그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현수막 불법 현수막은 그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3, 4일 정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해도 다시 붙이는 거지 이게 제거가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말 여주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아주 그냥 굴뚝 같은데 보면 길을 가로지르는 현수막들이 네. 종종 있단 말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운행하면서 많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로 현수막에 대한 기본 원칙이 불가능한 거라고 하면 철저히 그 단속 또는 철거를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현수막 게시대, 예. 게시대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하고,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의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보통의 이제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건이 그렇게 될 때 나머지 부분들을 과감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는 다 거는 거예요, 지금 또 보면. 근데 그걸 싹둑싹둑 자르면 그 사람들도 손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확인했지만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도 물리면 그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비쌉니다. 예. 그 과태료 물리기도 참 깝깝하니까 시에서는 지금 못 물리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져야 할 부분은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공간들을 먼저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계도를 해서 그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몇 번 계도를 일정 기간 동안 계도를 한 다음에 그것도 위반하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는 이런 절차를 밟아가서 좀 현수막으로 어지럽혀지는 여주 이건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게시대를 확충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뭐 장소를 또 정비를 해서라도 게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해서 행정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해서 해야지 효율적인 그 단속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월루 사거리 쪽 공원 쪽에 보면요, 옛날에 그 도로변에 이제 그 자전거 도로 있는 쪽에 여주대교 그 자전거 도로 있는 쪽에 그 도로변 펜스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상습적으로 그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반송으로 싹 바꿨습니다. 반송으로 바꿔가지고 그 도로 사거리에 이렇게 게시할 수 있는 그 펜스를 근본적으로 제거를 했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사거리나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앞으로도 그런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개선할 내용을 좀 갖춰 나가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불법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정말 지금 보면 그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걸 수 있고 아무데나 걸 수 있고 그리고 걸어놓으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인데 저는 그래요. 내용에 이제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도로 환경, 가로 환경 이 부분을 좀 깔끔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 앞에도 좀 정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는 좀 정리 좀 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과자 먹다 보니까 입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주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참 무능해서 그 동부전자가 여주에 올 수 있는 것도 놓쳤다. 또는 그 오비맥주가 여주에 올 수 있는 것도 놓쳤다. 등등 여러 개 기업이 올 수 있는 데도 놓쳤고 그 다음에 KCC도 확장할 수 있는데 여주의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감당해주지 못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정말 그 기업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 지역 지도자들의 문제로 이렇게 그 치환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정말 그 동부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또는 그 오비맥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주시에서 그 여주시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도시의 발전이 지자체장이나 어떤 능력 있는 뭐 용인시장이 나타나가지고 용인시가 발전이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그 도시 이론을 보면 그 수도권의 그 핵이 확산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주변 도시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런 상황에 의해서 주변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어떤 확산이 이제는 여주시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전자나 뭐 그런 어떤 공장은 동부전자는 그 당시 수도권 정비법이 이미 시행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면적 제한에 의해서 입지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오비 맥주나 이런 부분은 수도권 정비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입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떤 토지에 대한 어떤 뭐 구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그 공장이 그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유입을 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는 어떤 그 개별 그 공장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어떤 뭐 지역의 어떤 그 장이나 이런 분들이 배척이 돼서 이렇게 입지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비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도권 정비법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네. 당시 여건 속에서 스스로의 기업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동부전자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그래서 적용을 받아서 면적 그 제한 규정에 의해서 예. 결국 여주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래서 충북 음성 감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네. 이런 상황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 그 동부전자 같은 경우는 그 공업용수로 남한강물을 끌어다가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용한 그 공업용수, 사용된 공업용수 그 배출은 또 다시 남한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위치는 다른 데 가면 남한강 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배출한 물도 남한강으로 들어오는데 여주에는 뭐 수도권 정비법이든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이 여건. 이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주장하는 게 수도권정비법이 행정 권역별로 수개별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 일원이 수도권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행정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통제가 되니까 그 수도권 정비법을 그 적용받는 여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강원도, 충청도 접경 지역에서는 항상 불만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 권역별로 하지 않고 그 법을 수계별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현재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도 제가 행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 솔직히 여주시가 산업화되거나 도시화되는 걸 뭐 일정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금의 여건이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데 단 문제는 뭐냐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먹거리 문제가 제가 정확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불만적인 요소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여주의 모습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건 속에서도 지금 제가 제기했던 것처럼 동부전자의 꼭 그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일정한 수준까지 변화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법을 일정히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완화가 뭐 적절히 필요하죠. 필요한 게 저희가 그 심지어는 뭐 지금 국회나 청와대도 세종시를 가라 대신 우리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법에서 해제돼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수도권 정비법 상당히 수도권 지역에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자연 보전권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십수년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 볼 때는 이제 완화가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나무에 있는 KCC는 규정 그 확대가 제한받고 있는 게 면적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면적 규정 때문에 그랬고요. 공업용지 조성 면적에 지금은 더더욱 대기업은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업용지 조성 면적에 뭐 심의를 받으면 18,000평까지 공장을 할 수 있는데 대기업은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아예 한 평도 입지가 불가능하고 지금 또 거기 KCC 공장이 이제 굴뚝에 대한 어떤 대기질에 대한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도권 지역의 확장이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이제 중복적으로 계속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규제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KCC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그럼 있습니다. KCC는 참 고민이 많겠네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 부족하니까 용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보완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지방에 갔다 했고, 근데 지방에 하다 보니까 분리돼 있어서 경제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확장하고 싶은데 막혀 있고, 참 여러모로 참 고민스럽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KCC에서는 이제 먼저 그 어떤 규제 개혁을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왔을 때도 그 골프장을 없애도 공장을 허용해주면 골프장을 없애고 공장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까지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제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또 대기권역으로 여주가 지정이 돼가지고 KCC에서 배출되는 그 부분이 대기권의 배출 우리 성분이 그래서 더더욱 뭐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전하기에는 또 막대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또 현재 운영을 하자니 또 대기권역에서의 그 배출 방지 시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려운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제품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중국 제품에 위축이 돼서 어떤 경제에 미치는 생산량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어차피 표를 먹고 사는 공직자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기대하는 내용 중에는 도시화나 산업화를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여주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여건 이 부분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부분이 그 지도자들이 무능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저는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부분을 좀 수정하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 이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서 어떻게 하면 여주시가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이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되어져야 할 내용, 보완되어져야 할 내용이 뭔가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여주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 나가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 드라마 세트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SBS. 예. 거기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계 시설로 결정을 해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업자 지정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 추진하면 되고요. 나머지 본부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시를 하고요. 도시계획 우선적으로 이제 도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토지 보상 협의, 사유지가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가 하면 바로 사업 착수해서 도로 먼저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건데 네.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유지 부분을 예. 그 매수하지 못한 예.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면 이제 도시의 도시관리의 어떤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어떤 시장하고 똑같은 지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협의가 소유자 간 사업자 간 협의가 안 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토지 수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토지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과연 공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느냐에는 그 부분을 이제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으로는 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되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수용 결정이 나도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대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SBS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제 추진한다고 보면 되고, 예.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면 그 미수용 부분은 그쪽의 의지에 따라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협의를 안 했다 그러니까요. 일단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 간과 사업자 간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어떤 가격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 그 가격 제시가 우선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원활한 부분은 이제 소유자하고 사업자 간 협의 취득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가장 원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더디기는 해도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한참 걸리네. 해전교차로 꾸준히 설치해 왔거든요. 그 해전교차로 설치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의외로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호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통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전 뭐 1차선 도로에서는 뭐 고려하지 못해서 큰 대형 길이가 기장이 굉장히 긴 차들이 회전하기에는 좀 많은 원활치 못한 이런 점도 있고, 그런데 이상준 부의장님을 겨냥하는 건 아닌데 가남에서 이렇게 이제 해전교차로 생길 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도 접수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민원은 무시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설계했고 전문가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일단 설치해놓고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무시했는데 지금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데 저한테 아직 민원 접수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해전교차로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리고 해전교차로가 급하게 회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과속해가지고 급하게 회전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앞에서 경고를 명확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LED 등으로 해서 여기 해전교차로니까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저는 과속 감시 카메라 이거를 양쪽에 이쪽하고 저쪽에 설치해 가지고 뭐 과감히 사실은 뭐 앞에서 30km가 됐든 뭐 40km가 됐든 속도 제한을 두고 그걸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속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부분의 해전교차로의 유용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은 갑니다. 이게 이제 해전교차로가 대부분 1차로 있을 경우에 그래도 이제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내지 않다가 해전교차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속도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경우인데, 가난간 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2차선으로 지금 또 도로를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속력을 내다가 갑자기 해전교차로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교통사고에 약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마 저도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번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철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좋겠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철 뭐 이래가지고 차가 덜컹거리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속 감시 카메라 이런 거를 두든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거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의례 거기 오면 이제 저도 이제 습관이 됐더라고요.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면서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제 이상준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에는 보니까 바깥쪽 면으로 경사가 졌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얼어버리면 그냥 밀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해서 잘 만드는 거고 거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류하는 도로도 있고 빠지는 도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전교차로가 가장 유효한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좀 보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요청하면 되는 되죠, 건지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다 요청해서 변화를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민원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거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저는 민원이 오면 직접 당사자한테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좋은 우리 공무원들은 저한테 조치 사항을 바로바로 연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일주일이 지나면 의원님이 요구하신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안 그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주에 오시는 시민들이 전철역을 가려고 하는데 버스 노선도 알려져 있지 않고 시간도 알려져 있지 않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뭐냐면 다른 모든 곳에 설치할 필요는 없고 버스 정류장에서 역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이쪽 방향에 이런 노선 버스하고 시간표를 이렇게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아크릴로 해든 뭐로 해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 됐나요? 실천이 됐나? 여주역에는 지금 시간표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여주역은 됐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전철역에서 네. 버스 정류장에서 네. 그러니까 여주역으로 가는 그런 네. 방향의 버스 정류장에 버스 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하고 네. 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민들이 외지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네. 부탁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네. 그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전철을 타고 왔다가 돌아다니고서 어느 지점에선가 여주역을 가려고 하는데 노선도 모르겠고 버스 번호도 모르겠고 시간표도 모르니까 버스장에서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뭐 깝깝하신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배려한다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주역에 붙여 있는 시간표를 보면 출발 기점하고 종점 기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주역에서 딱 내려서 내가 어디를 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려면 그 노선만 보면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지점은 어디고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정거장도 그거는 한번 그래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본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네. 기존에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고 하면 그걸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 보안 등의 문제인데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면 설치하는 개수만큼 우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등에 보면은 제가 전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등 간의 거리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가깝고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을 꺼도 또는 제거를 해도 차량이 소통하거나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좀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여러 번 들어서 네. 저희 직원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한 등씩 격등을 한번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주요 시가지 내에는 시민들이 그래도 좀 원치 않는다는 그 의견이었고요. 외곽 지역에 있는 도로는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전기 요금을 우리가 부담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또
또는 설사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그 전력 수급의 조건이 아니니까 어쩌면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이런 부분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니까 그것이 확장되는 것도 막아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전기를 절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 정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 정말 필요한 시가지에 환하게 비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가로등, 중간 가로등을 없앨 수 있었으면 또는 소등할 수 있었으면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검토해보고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시민들 반응도 살펴보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시민들 반응을 볼 건지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남 333 지방도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시험해 주시죠. 가남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화내요.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없애도 충분히 그 환하게 다닐 수 있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꺼버리면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에서 꺼버리면 의뢰 그러니 하고 적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 가로등은 그렇고 이제 보안등을 보면 보안등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의 개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안등을 제도하고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나요? 해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가로등의 개수를 산출해 놓고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순서대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거는 조사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또 이제 민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지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그 다수의 그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그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여주시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보안등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좀 나와 있나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좀 가능하면 좀 산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여주시에서 앞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보안등이 몇 개 정도 되고 그것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그거를 몇 년 내에 설치해 가지고 편의를 다 제공해 드릴 거라고 하면 예산을 산출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래야 뭐 가로등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적게 들어가느니 어디는 설치해 주니 설치해 주지 않느니 이러한 이야기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좀 계획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교통행정과의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신호등 네,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 신호등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는 하는 건데 가남과 여주 간의 거리를 보자면 교통 신호등이 소통을 방해하는 부분을 작용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이 작동되어야 할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전멸등으로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할 부분을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으로 돌려버리면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제가 가남에서 자주 다녀서 자주가 아니라 매일 다녀서 그런지 모르는데 교통체계를 한번 가남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다른 도로를 하든 전반적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어떻게 좀 전환해야 될까 이거를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호등은 저희가 이제 저희 단독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린 건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여기는 신호등이 필요 없겠다. 여기는 전멸등이 필요하겠다. 여기는 그냥 비보호 좌회전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형태가 우리가 먼저가 조사가 돼야
경찰서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여간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그거를 받아주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니요, 과장님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자면 네. 제가 이장협회장 볼 때 네. 이천에서 가남 들어오는 거기 네. 신호 시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긴 꼭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됐었거든. 근데 좌회전 신호 받는 건 좋은데 차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신호 위반해서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신호 위반해서 들어가는 순간 경찰 순찰차가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알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싸워가지고 그거를 비보호 좌회전으로 사실 바꿔놨거든요. 네. 사고도 안 나고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요. 알겠어요. 이거 바로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 편의를 위한 신호등 체계 이렇게 좀 검토해서 협의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마을에 관 경로당이 그 건설과수관이네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그 요청 들어오는 대로 그 사업을 검토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나요? 일단 전체적인 실태 조사는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에서 이제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조금 중간중간에 좀 변경되는 사항이 일부 생깁니다. 이제 갑자기 뭐 지붕이 샌다든지 갑자기 뭐 어디가 뭐 망가졌다든지 또 시장님 뭐 초도신 때 또 특별하게 건의가 된다든지 또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또 말씀하셔서 보수가 돼야 될 게 좀 뭐 앞으로 당겨지는 사례가 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예. 그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끼워넣기 하거나 예.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끼워넣기 하지 말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예. 그 마을의 간뿐만이 아니라 도로 건설 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보면 네. 그 힘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뭐 흔히 보면 제가 의원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민원 받아가지고 이거 끼워넣어 주라면은 사실은 힘없는 사업들은 뒤로 다 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7명인데 이걸 7명이 한 건씩만 올려놔도 7건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고 7건, 힘없는 7건은 뒤로 밀려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사업이 도로 사업이 이제 읍면동에 나가 보면은 가장 주민수건 사업이 도로 사업이고 네. 사업비가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개적적으로 봤을 때 키로당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전후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제 민선 시장군님들이 이제 먼저 이제 이기수 군수님, 김수석 시장님, 현지 군수 이렇게 오시면서 나름대로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우선순위랄까요? 우선순위 정해놨는데 우선순위는 통행량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또 주변 개발 여건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 추진합니다만은 중간에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예. 과장님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이상춘 부의장님을 겨냥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많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물론 좋은 거겠죠.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이렇게 해서 관철시키는 과정이긴 한데 뭐 자랑은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 선거구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다 듣지만 거의 한 번도 이렇게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저는 집행기관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검토, 사업계획 세워놓고 그 순서대에 따라서 집행되는데 제가 다른 받아서 민원 받은 걸 갖고 들어가면 제가 조금 힘 있다는 이유로 앞순위로 갈 테고 나머지는 뒤로 밀리는 건데 전 이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가져오더라도 정말 타당하지 않으면 힘의 순서에 따라서 사업 순위가 바뀌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타당하지 않으면 반영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네.
주변 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뭐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도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존에 그 건설과에서 사업계획 우선순위 이렇게 사업계획 짜놨던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타당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순위가 다른 사업에 올라왔을 때 순위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정말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건설과에서 소신껏 정해진 순서를 되도록이면 변경하지 않는 것. 전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하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변경되는 게 가장 많은 시점은 민선이 바뀌는 시점이라든지 또 의원님도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이제 지방선거에 바뀌는 시점이 되는데 네. 그런 점에 좀 많이 일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부득이한 경우도 일부 발생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표가 굉장히 무서운 건가 보네요. 네, 있습니다. 예. 하지는 뭐 저기 선출직 공직자들 떨어지면 그 이장만도 못한 거 뭐 그러니까 그 당선되려고 꽤 노력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혹시라도 뭐 사업 부탁하면 그 일체 단 한 건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부탁도 네. 안 드리겠지만. 고려하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저기 한전주 지중화 사업 예. 지금 그 여주시청서부터 한전사거리까지 예. 그리고 가남읍 그 시내 중심가 네. 두 군데로 이제 지난번에 예산 승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진짜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그 지중화 사업이 이제 먼저 가남 태평리이 또 이제 착공이 됐고요. 네. 가남 태평리는 먼저 착공된 게 통신관로가 먼저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신관로는 관로 매설 자체는 한 9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관로가 매설이 된 이후에 거기서부터 또 연결되는 건 별도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는 이제 주민 불편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한전주가 좀 늦었습니다. 한전에서 입찰과 업자 선정, 또 자재 확보 이런 관계에서 좀 한전이 착수가 늦었는데 한전은 지난주부터 착공이 돼 갖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가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남도 금년 9월 경에는 어디까지 다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여주 그 세종로 시청에서부터 그 터미널간 그 구간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그 구간도 이제 그 한전 측에서 업체가 정해졌고 지금 현재 시험 텃밭에 시험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 기간 중에는 주차 문제라든지 일부 통행 문제라든지 좀 많은 불편,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좀 한전과 긴밀한 협조하에 좀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남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그 가운데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로 양쪽 양쪽으로? 가쪽으로 들어갑니다. 양쪽은 공사가 끝났고 어제서부터 가운데를 자르던데 도로를. 일단은 거기 도심 지역에는 좀 지장문이 많습니다. 이제 그 오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현재 통신관이 이런 지장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좀 약간씩 피해서 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도로 중앙 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일정에 가지 못하는 구간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 한전 지중화 사업 중간에 도로하고 그 선백길 조성 사업 네. 그 이쪽 일부분 거의 끝난 거죠? 네. 이거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설계가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선빗길에서 이제 저기 태평리 그 학교 진입로라든지 골목길은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구간이고요. 지중화 사업은 그 전청교에서 그 터미널 구간까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중화 사업이 되게 되면은 보도를 확장을 하고 보도 확장과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는데 일단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완료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선빗길 정비 사업이 뒤쫓아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가남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바쁘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주민들이 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현재 진행이 많이 잘 원활하게라도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 지중화 사업과 연결돼 가지고 지난번에 8억 원 예산 그
뭐 죄송하지는 않은데 삭감을 시켰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세종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 세종로 정비 사업 8억 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 관계는 이제 먼저 추경이 삭감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제가 그 세종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정회를 한번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최종 지금 설계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요. 사업의 추진 방안은 그렇습니다. 사업의 추진 방안은 터미널까지 지중화 사업이 되는 전 구간 약 1km 구간은 전체 재포장 우리가 이제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가로등을 이설하다 보면 많이 도로가 굴착이 되고 훼손이 될 거니까 우리의 여주의 가장 중심 도로인 세종로이기 때문에 전체 재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시청에서 그 홍문 사거리까지 200m 구간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녹지대 중앙분리 녹지대를 재정비해서 여주시 중심도로에 맞는 녹지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교통체계 개선을 할 겁니다. 시청 앞에서 유턴이 현재 상당히 그 짧은 구간이 돼 있기 때문에 약 한 10m, 12m 정도 짧은 구간이 돼 있기 때문에 유턴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중앙분리 일부 철거하고 좀 정비를 할 거고요. 또 홍문사거리에서 영흥동 방향이 좌회전이 상당히 짧습니다. 뭐 차가 한 대, 두 대 쓰면은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 한 배 이상, 한 27m 정도의 좌회전 차선을 확보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좀 많이 줄일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는 그 녹지 공간은, 지금 현재의 녹지 공간이 소나무라든지 뻔나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가 한 16 정도 이렇게 심겨져 있고 또 관목류가 형상이 좀 고르지 못한 그 형상이 좀 약간은 뭐 이쁘지 못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비를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비는 그 녹지 공간에 아주 수고가 낮은 꽃나무라든지 이쁜 그 화훼를 심고 또 중간중간에 소나무 장송의 나무를 일부 심어서 녹지 공장을 이렇게 확보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하여간 뭐 도면이나 설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어쨌든 그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 사업들을 담아내는 부서니까 뭐 크게 잘했니 잘못했니를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여지고 뭐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좀 해줬다. 민원을 잘 수렴해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뭐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마을에관 없는 리통 보니까 4개 마을 정도 되죠? 4개소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땅을 사기도 좀 힘들고 네. 그렇다고 자기가 마을회관을 짓기도 힘들고 네. 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 주객관적인 여건이 스스로 마을회관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원칙들을 보면 마을회관, 마을의 앞으로 대동에 즉 마을의 새마을의 앞으로 토지가 확보돼야 그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려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농촌 마을의 복지 형태가 저는 마을회관 경로당 중심으로 한번 구상되어질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발전되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을 조금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없는 4개 마을에 대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320개 마을인가요, 우리가? 그래도 마을회관은 마을보다 개수가 더 많네요. 네. 하긴 뭐 심석 1, 2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이 2개니까 346개에 대한 마을회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다시 지어야 할 것, 네. 또는 그 보수를 해야 할 것, 또는 지원을 다른 형태로 해줘야 할 것,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정해서 마을회관만을 좀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예. 이제 도심 지역, 뭐 소재지라든지 도시계획 지역 내에 토지를 확보해서 마을회관 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은 근본적으로 마을의 재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울 때도 민자보를 세워서 마을회관 짓게 되면은 새마을회로 등기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을의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면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는 땅값이 원래 많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한 게 이제 전세 제도, 임대해서 쓰는 제도를 마련을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 요청도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노후된 마을회관 약 한 40년 이상 된 게 한 4개소 있고요. 또 30년 내지 40년 된 게 한 8개소, 또 한 12개소가 이렇게 있고요. 또 마을에서 건의돼서 저희한테 있는 게 한 1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의 마을회관 신축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된 거는 좀 앞으로 현재는 뭐 보수 위주로 갔습니다만은 신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적극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거반 거장님에서 진짜 거장님 되신 게 얼마 됐죠?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업무 계속 진행하셨으니까 뭐 업무는 파악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셨겠네요. 예,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가 뭐예요? 저희들 허가 업무라서 네. 뭐 다 힘든 업무인데 네. 뭐 특별하게 뭐 꼽으라면은 이제 모든 이제 개발의 기초가 개발행위 허가니까 이제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서 이제 발생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서 이제 어쩌면은 그 만족스럽기도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여주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서 뭐 비교를 하자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자면 그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평가라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변화된 게 지금 이제 여주시가 되고 그다음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업무량이 거의 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거의 뭐 단적으로 2015년에 한 1,400건 하던 개발행 허가 건수가 지금 16년 지난해 봐가지고는 2,600건 이상으로 이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담당자 한 사람당 1년간 할 수 있는 양이 지금 700에서 1,000건 가까이 지금 1인당이요? 네. 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그러면 그 개발행위 허가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무엇을 위한 그 개발행위죠? 주로 이제 여기는 제약 사항이 많으니까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 단독 주택, 그다음 다세대 주택. 요즘 다세대 주택 많이 들어오고 주로 이제 그런 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이제 공장 그 허가 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주택, 다세대 주택, 물류 창고 네. 이런 측면인데, 그냥 과장님의 이제 견해를 좀 여쭤보면, 저도 이제 걱정스럽기도 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기 힘들으니까 네. 다녀보면 여주 지역에 물류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선단 말이죠. 네, 많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물류 창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물류 창고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지역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걸 유치하기보다는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거를 오히려 육성 발전시키는 게 그 지역 발전을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단순하게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고용 측면에서 보면 물류 창고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기업체처럼 또는 생산직 그 공장처럼 네. 고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죠. 그 물류 창고를 본단 말이죠. 네,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고용이 많지 않죠.
물류창고는 고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고용이 되더라도 음. 요즘 흔히 이제 대두가 되는 비정규직, 그냥 일용직, 알바 정도 이런 정도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 창출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하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 물류창고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뭐 또는 희망을 심어주는 이런 일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3D 업종 중에 하나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 경제적인 조건에서 보자면 물류창고가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이 여주시의 변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여주가 이제 돈옥복합시고 아직은 시골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물류창고든 어떤 간에 좌우지간 개발 소재가 자꾸 많이 들어오는 게 자연적으로 시가 커가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여주가 서울보다 4평방킬로미터가 넓은 608평방킬로미터란 말이죠.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사실은 물류창고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뭐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닌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넓은 땅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 괜찮은 측면이기는 하겠네요. 네. 과장님이 이제는 그 허가 지원과 쪽에 있으면서 뭐 개발 해경이 허가가 됐든 뭐 다른 일이 됐든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어렵다는 거는 아무래도 집단 민원이 되겠죠. 네.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관계법에다 허가를 해줘도 이제 그 집단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 이제 주민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들 또 민원 입장도 고려하는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좀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 만약에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면은 허가지원과에서는 어떤 해결 방식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저희들이 특별한 지침을 뭐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뭐 집단 민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저희들이 허가된 시설물이 진짜 주민들한테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수허가자한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시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제공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는가 하면 여주하고 이천하고 뭐 양평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허가를 내기 위해서 민원이겠죠. 이렇게 가면 좀 비교를 사람들이 해요. 그러니까 양평이나 이천 같은 경우는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허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도와주면서 허가에 대해서 협조적이다. 그런데 여주만 가면 여주는 이상하게 안 되는 측면부터 먼저 생각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들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허가지원과를 책임 맡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좀 생각이 되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이천이나 양평을 많이 가봅니다. 가보고 그쪽에 이제 뭐 또 이제 공식 방문이 아니고 민원 입장에서 갈 때도 있고 여론조사 측면에서 갈 때가 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천에 가면은 여주가 잘한다 소리가 들리고 그다음 양평에 가면은 여주가 잘한다는 소리 들립니다. 근데 여주에 오면은 여주만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 나름대로는 지금 이천 양평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선을 다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왜곡된 평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저도 옹호하고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제 변호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꽤 오래 전부터 이렇게 쭉 쌓여온 이미지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일들이 뭐냐면 우리 허가 지원과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정말 이게 쌓아놓으면서 다독이면서 최선의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 올라온 거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켰잖아요. 네,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부결시켰는지도 아세요? 지금 하수과 설치 관계만 해서 이제 거기에다 조직 그 진단을 다시 하라는 의미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수과를 업무 분장을 다시 하고 네. 그리고 남한강 사업소를 어쩌면 해체하면서 다른 구조를 편제하고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결안에 찬성을 하긴 했지만 제가 제기한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는 뭐였었냐면 남한강 사업소나 하수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여주시청의 조직 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제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허가지원과에서 제가 허가지원과 자주 가지 않습니까? 네. 허가지원과에서 저한테 전달해 주는 정보가 뭐냐면 건축가를 좀 분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았거든요. 그리고 업무에서도 굉장히 건축가의 업무, 건축의 업무가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이든 다세대 주택이든 뭐 등등 건축의 이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한 부서로서 독립되어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 아니냐라고 이제 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과장 되기 전에 팀장 때부터 저는 항상 이제 여주간 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건축도 이제 분리해서 건축과가 생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과장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인사부서나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하여튼 자료도 지금 제출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가 생기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어떤 측면에서 그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냐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건축은 다 그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사업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서울시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건축되어질 부분은 다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이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주라는 지역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08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주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또는 그 개발되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축 업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같이 이제 그 의견을 모아나갔던 건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사실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셔가지고 업무 분장을 하는데 또는 과를 분리하는데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주거급여의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주거급여의 내용 그 분야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는 그냥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그 뭐 주택 그 전세 보증금, 임차비 이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거급여가 이제 기초생활주거급여는 이제 그 자가가구에 대한 이제 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그 저소득 그 재가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도 주거급여의 일종 아닌가요? 그건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 그럼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리고 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 추진도 별개의 사업인가요? 네, 그건 별개의 사업. 주거급여의 내용이 사실은 임대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 주거 수리비까지도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주거 수리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가가구, 이제 자가가구. 임차 가구가 아니고 임차 가구는 이제 전월세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네, 자가가구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집 수리비, 집 수리를 해드립니다. 현물로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현물로.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이제 대신 현물 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자, 뭐를 질문 드리고 싶은 난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보면 그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 13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예산이 2억 원이었었단 말이죠. 자료에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 없어요. 근데 보면 그 13개 단지에서 추진 실적을 보면 1억 4,580만 9천 원이 이제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2억인데 왜 전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보수비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공동주택 보수비 지원 사업. 그냥 간단히 그렇게 설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지원비가 지원 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16년도에 예. 저희들이 이제 1억 4,600을 지원해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그 대상 마을 중에 그 안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가람에. 네. 근데 이 저기 그 건장리 쪽에 예, 은봉길 그쪽인데요. 네. 그 안산 마을의 사업을 이제 미시행하는 바람에 네. 지난해는 그 사업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쪽이 집행을 네. 못했구나. 그리고 전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 이거는 그 슬레이트 지붕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그냥 빈집 정비 그냥 사업인가요? 빈집 정비 개념이고 스레트 개념하고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아까- 빈집이 뭐 스레트 지붕이면은 포괄 해서 그냥 빈집 정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 주택개량 농협자금 대출, 그래서 빈집 정비 이렇게 되는 건데 대출 받는 부분이 그 주택 소유자가 대출을 받는 건가요? 대출이라는 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사업비의 내역에 대출금이 더 포함되어 있길래. 저희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이제 철거비거든요. 그러니까 철거비겠죠. 철거비인데 저희들이 이제 동당 150만 원씩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이 가령 3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자부담, 자부담 부분도 예, 자부담으로 대출로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대출 그런 것 같은데요? 대출 연결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대출 연계가 아니라 이게 제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니까 집행되는 부분 보니까 도비 20%, 시비 8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추진 실적을 보니까 24동 완료하고 29동 진행 중이고 8동은 포기했는데 기록 자료 있으십니까?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게 제가 봄에 받은 거니까 작년도 기준이겠죠? 지금 저희들이 빈집 정비는 네. 지난해 16년도에 네. 저희들이 이제 45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동 물량이 2동이 반납되고 이제 42동 실적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45동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13동이 완료된 상태로 이제 16, 17, 02, 45동으로 이제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하고 변화가 없네요. 작년에 기록 보니까 42동 완료했다고 이렇게 좀 기록이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서 8동이 포기된데 포기된 이유가 뭐죠? 3동입니다. 8동이 아니고 네? 3동. 3동이 여긴 네. 8동으로 저한테 주셔가지고. 3동이 반납된 건데요. 네.
요거는 이제 사업자가 사전에 그 포기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후보자한테 이제 이거를 이제 물량을 재배정할 텐데 연말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연말이 지나도록 철거하지를 않아서 이제 반납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포기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못해서 네, 사업비 집행이 덜 예, 된 예,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하면 저는 주거급여하고 연관되어진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별개의 사업이다 좀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허가지원과나 세무과, 민원봉사과는 사실은 그 행정사무감사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서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 그 이상춘 부의장님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주시 얼굴일 수도 있고 여주시의 민원 그리고 여주시 시민들의 어떤 그 직접적인 이해를 담당해주는 부서고 그리고 사람을 그 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피곤한 이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개 과의 과장님들은 일 잘하라고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이게 좀 감싸 안아주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좀 분위기를 좀 그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팀별로 이렇게 회식도 자주 하시고 과장님 되셨으니까 업무 추진비도 조금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예산 되게 빈약합니다. 아 빈약합니까? 사업부사가 아니라서 그러신가 보네.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주시의 허가 지원과가 정말 일 잘하는 부서 이렇게 가야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허가 업무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디고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좀 이렇게 평가받고 이런 부분을 좀 극복해서 뭐 선진 여주, 좀 희망이 있는 여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좀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우리 허가지원과가 예주시의 민원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떤 제가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전 가원들하고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할 테고요. 그다음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격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힘을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인데 점동하고 대신은 점동 공사 중이고 대신은 설계 중이고 예. 그리고 여주 능서 기적의 도서관 이 능서 기적의 도서관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그 설계를 기적의 도서관을 추진하는 회사가 사회공헌 사업으로다가 해주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따가지고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어떤 기적의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난번에 갔을 때 능서 도서관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능서 기적의 도서관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설계하고 추진하는 부분의 이름이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정하신 거군요. 농촌 테마파크 저 지금 그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죠? 진행 과정이. 농촌 테마파크는 지난번에 세워주신 그 9억 원의 예산으로다가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90%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49억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따라서 회의를 3번 정도, 4번인가 이렇게 하고 현장 답사도 했고 현재 컨셉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셉 용역 진행 상황을 내일인가? 6월 20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보고를 해요? 참여하신 위원님들, 위원님들한테. 여기 의원님들 2분 계시고 또 다른 그때 함께 했던 위원회에다가 이제 보고하는 거네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 테마파크 그냥 운영이라고 할까? 이렇게 될 때 어느 시점에 가능해요? 현재 그
식당과 농경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7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 49억 투자하는 거는 잘하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들어올 거예요. 어차피 연계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식당을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와 연관 지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연관이 되지만 이제 그 사업이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늦게 시작될 아니, 겁니다. 늦게 가더라도. 예. 그러면 그거 진행하고 나서 그 별도의 어떤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없나요? 추가적으로 진행될 사업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를 글로 유치할 거고, 그다음에 또 프리미엄 아울렛 오는 관광객을 그쪽으로 오게끔 하는 사업도 신세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 테마파크 운영은 결국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시에서 운영하나요?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형태가 되나요? 예. 누가 가서 운영하실 거예요? 이제 현재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고요. 좀 진행이 되면 최소한도 2-3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겁니다. 이거 공무원이 가서 예. 배치한다는 얘기죠? 예. 가능한가요? 거기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시설물 하는 사람이랑 유지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직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공직자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공직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전문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뭐든 이게 사실 그쪽은 전문 영역이잖아요. 당장은 공무원이 하고요. 뭐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나오고 하고 하면 또 전문직 임기제나 그리고 채용해서 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제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소중한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가 임시로 가서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전문 역량을 채용한다 이렇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퍼블릭 마케팅이 이런 부분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장사하러 공무원 시험 본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돈 벌러 들어온 자리들 아니거든. 근데 그 재능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는데 공무원을 가서 더 돈 벌어오라고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농촌 테마파크는 어떻게 보면 기획 능력과 운영 능력, 예? 또는 영업 능력까지도 같이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역량을 검증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막연히 공무원이 가서 그냥 단순하게 운영 구조로서 간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문직 채용을 이제 추진하고요. 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정 투여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이고 또 실패하게 되면 또 계륵으로 떨어져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착실히 준비하고 필요한 역량들 과감히 이렇게 채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남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9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업 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요역을 착수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남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토지 면적 이 부분이 확보가 된 건가요? 요거는 이제 추경에 15억을 확보를 해서 구매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시비 가지고 좀 구입을 해서 부지에 편입시키는 거겠죠? 네. 그러면 교육체육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 부지는 어떻게 설정이 되나요? 그것도 저희가 다 조성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는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새로 CUG 구입하는 예. 이 부분 내에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조성하는 부지대에 네, 그러니까 예, 거기다 짓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확보하니까 제 교육체육과에서는 추진만 하면 예, 그 예산만 확보해 하면 된다는 얘기네. 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진행하면서 별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나요? 논의를 진행하면서 아니면 의견을 모아가면서 여기 지금 그 어느 지점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 나눔 센터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 기획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예, 이런 걸 계속 그쪽 추진위원들이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느냐가 그냥 궁금하다는 거죠.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의견을 수렴해야지만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안들을 모아서 제가 모은 것까지는 봤단 말이죠. 예, 그 다양한 안들을 모아서 지금 그 모아진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면 예. 되나요? 예. 별 문제는 없고요. 현재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거는 그 맘스 아일랜드 사업의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인가요? 네. 왜 이걸로 선택했죠? 그것만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것만 된 겁니다. 뭐하고 뭐요? 세종약선 힐링타운 응. 하고 요 두 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설명할 때 그 약선 예. 타운하고 예. 근데 그거는 탈락됐고 예. 요것만 현장 심사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세종 약선 힐링타운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위원들 의견은 네. 물론 이제 그분들 말을 그대로 빌리면 컨셉은 좋은데 네. 한꺼번에 그렇게 크게 다 하지 말고 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면 다른 데도 그런 똑같진 않지만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예를 보면 처음엔 요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운영이 되는 거 봐서 확정을 해나가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다. 그러니까 여주시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과장님, 전에 넥스트 경기 이거 참가했을 때 뭐 식당인가 뭐 이렇게 우리 음식인가 한번 응모한 적 있죠? 음식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정현 떡집 한번 예. 한 적 있죠? 예. 그거 하고 나서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세요? 예. 그때 제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넥스트 경기에서 그 사업비를 확정해서 지급하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어떤 걸 고려하는 거냐면 각 지역에서 처음 사업하는 데는 절대 돈을 안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줬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돈을 줘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크게 확장이 됐다라는 거를 홍보하거나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냥 그래 니네 사업 계획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거에다 돈을 얹어서 줬을 때 이게 확장이 그냥 폭발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저쪽도 생색을 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약선 힐링타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바보 같게 거기 누가 돈을 주겠냐는 거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명목이 생겼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7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아니 농림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고민하셨어야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새로 시작하는 거하고 이거를 같이 제기할 게 아니라 그것이 전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을 어떤 거를 그 넥스트 경기에서 받는 돈 가지고 그 확장시킬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넥스트에 응모하는 게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에 응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비판했던 건 이렇게 해서 흘려버리신 거죠. 그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네. 농정과에서 제기했었나? 그래서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해줬으면 해서
우려가 돼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뭐냐면 강천섬 명소화 사업 맘스 아일랜드 이 부분 내일 가서 이제 평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고려하시면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 그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점들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야 되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그 기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응모해서 기금을 받았을 때 그 기금으로 어떻게 뻥튀기 하듯이 이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꼭 우리 사업 계획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잘 될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좋은 그 결과 가져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